이제 합성함수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정리죠. 0되는 x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f의 1은 f의 f1이 되겠고 f1은 계산하면 2니까 f2 마저 계산하면 2가 들어가서 4 더하기 2 하면 6. 그럼 답은 4번. 2번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유리함수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이죠. 점근선부터 파악해 봅시다. 자, 분모를 빵대견 x값 마이너스 3 맞아요. 자, 요거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뒤에 달린 상수가 점근선의 y 해서 맞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바로 답이 3번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관하여 대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3,2가 아니라 마이너스 3,2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라서 x는 마이너스 3을 빼고는 다 되고, 자, 점근선 y가 2라서 역시 치역은 2 빼고는 다 되는 거죠. 자, 뭐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1번도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3번. 자, 10C4, 10P4 지금 n얼 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합 계산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10C4를 공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10P4를 하고 4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 자, 요 식에서 양변에 4팩을 곱하면 바로 요 식이 되는 거니까 비교를 해보면, 자, 요 4팩이 n팩토리얼인 거죠. 자, 그래서 n은 4. 자, n은 4이기 때문에 답은 4번. 4번 1부터 6까지 6개의 숫자,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잔수. 그러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여기에 이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들이 올 거야. 자, 핵심은 지금 요 자리에 따라서 그 숫자들은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지.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들어갈 4개의 숫자를 저 6개의 숫자들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 그런데 그 골라진 숫자들이 각각 자릿수가 달라. 자, 그래서 그 뽑혀진 것에 구분이 생기면 자, 조합이 아니라 순열로 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6부터 1씩을 빼가지고 4개의 숫자를 곱하면 30에 12가 곱해지면 360. 그래서 답은 5번. 그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합성함수 값 구하는 건데, 자, 먼저 얘를 갖다가 처리를 하죠.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는 자, 순서도 바뀝니다. 자, 해서 f 인버스 닷 g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그러면 결국 계산해야 되는 식은 f 닷 f 인버스 닷 g 인버스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는 건데, 우리 알죠? 역함수끼리 이렇게 합성이 되면은 항등함수가 되는 건데, 사실 합성해서 항등함수는 계산 하나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 인버스 마이너스 1인데 지금 g라는 함수가 있어. 자, 그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물어보는데, 이때는 자, 결국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요 x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결국 역함수에서의 y값은 원함수에서의 x값이잖아. 자, 해서 자, 마이너스 1 되게 하는 요 gx에서 x값을 얘기하면 돼. 자, 3 넘어가서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하니까 2네 2. 자, 그러면 답은 4번. 자, 6번. 지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원래 이제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 두 개의 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얘를 갖다가 풀 때도 이렇게 풀 수 있게끔, 자, 뭐
어떻게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언제 조정이 필요하냐? 그 금액 간에 그러니까 이제 화폐를 달리했을 때 금액이 이제 겹쳐질 수 중복될 수 있는 경우. 근데 이제 봐야 돼. 지금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네. 10원짜리가 만약에 10개 있으면 요 100원짜리 한 개 사용한 거랑 금액적으로 이게 자 중복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없고 100원짜리가 5개밖에 없네. 100원짜리가 10개 있을 때 1000원짜리 한 장하고 금액이 자 겹치고 뭐 중복이 되는 건데 지금 문제가 그냥 쉽게 출제가 됐어요. 자, 뭐 그 화폐를 갖다 맞출 필요도 없이 자 그냥 지불 방법하고 똑같이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다. 자, 해서 지금 1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3이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셔야 돼. 자, 요 1의 의미가 뭐냐면 10원짜리 동전을 사용을 안 하는 거. 10원짜리 동전을 10원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수. 당연히 요 3은 10원짜리 동전이 3개 있으니까 1개 사용하는 거, 2개 사용하는 거, 3개 사용하는 거 해서 그 세 가지고 자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잖아 10원짜리가 해서 1을 더해 주셔야 돼. 마찬가지로 100원짜리 동전이 5개 있으면 거기에다가 1을 더해 주셔서 곱해 주셔야 된다. 자 1000원짜리 2장이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항상 뒤에 보면 이러한 조건이 있어요.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해서 빼기 1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1이 바로 0원을 의미해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10원을 갖다가 사용을 안 하는 거라고 했잖아. 요것도 당연히 100원을 갖다 사용을 안 하는 거고 요것도 1000원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경우의 수 한 가지가 0원을 만들어. 그래서 그 1을 갖다가 빼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금액에 0원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문제에서는 0원은 제외해서 1 빼주시면 돼요. 자, 4 곱하기 6 하면 24 곱하기 3에서 72 빼기 2라니까 71. 그래서 답은 3번. 그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자, 이 그래프에 함수식을 갖다 묻는 건데 자, 나는 얘를 갖다 시작점이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식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시작점이 자, 시작점은 근원을 0 되게 하는 x값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자, 그랬을 때 y는 자동으로 c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표현된 함수식에서 시작점을 얘기하면 뭐 이렇게 되고 자,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 2,1입니다. 얘가 2,1 자, 그러면 점의 상등에 의해서 x좌표끼리 같은 거니까 b가 마이너스 2a가 되고 자, c는 자, 1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써봐. 그러면 y는 루트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자리에 마이너스 2a가 들어가고 1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식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시작점 말고도 여기 확인되는 점이 하나 있죠. 그래서 0,3을 갖다가 대입하면 a가 계산되겠네요. 자, 0,3을 대입하면 3은 0 들어가서 루트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고 자, 요게 2가 되려면 근호안의 값이 4가 돼야 되겠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b는 4가 되네. a, b, c를 모두 더하라고 했는데 2, 1 해서 3입니다. 그러면 답은 1번. 함수와 역함수 모두 2,5를 지난다. 자, 어쨌든 점은 자, 함수값을 알려준 거죠. f2가 5. 근데 이제 역함수도 그렇다니까 자, 써볼게요. f2가 5. f 인버스 2도 5. 자, 이 문제는 왜 이제 역함수 정의를 이용한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fx를 모르는데 그래서 f 인버스 2가 오면 역함 정의에 의해서 이제 역함수의 관계는 그 대응하는 값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래서 f5가 2.
자, 그러면 F2가 5, F5가 1이라는 거 가지고 충분히 이 fx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뭐 대입해서 구하셔도 되고, 자, 뭐 결국은 자, 1차 함수네. 자, 해서 2,5랑 5,1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f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7 뭐 이렇게 되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7이니까 문제는 b 빼기 a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8. 그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인데,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의 교점으로 그냥 파악하시면 돼요. 해서 처음에 주어진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1,2야. 얘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자, 요 함수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요 함수의 점근선 얘기하세요. 1,3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했는데, 자, 지금 두 점을 보면 얼마만큼의 평행이동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x좌표 마이너스 1이 1이 됐다 해서 x축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고, 자, y좌표 2가 3이 됐어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네. 따라서 a 빼기 b는 1이 되겠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대표 3명 조합 문제인데, 적어도 1명 이런 말 있으면 우리 여사건 이용하는 거 알죠? 즉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야지 쉽다는 거죠. 그럼 여사건은 뭐냐? 자, 지금 3명을 뽑는 거니까 적어도 하나의 반대가 모두인데 결국 3명 모두, 자, 여자의 반대 남자. 자, 3명 모두 남자가 뽑히는 게 그게 여사건이에요.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할 때는 전체에서 빼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는 남녀 합해서 원래는 12명. 자, 전체는 이 12명 중에서 3명을 뽑기만 하는 거죠. 자, 해서 조합을 씁니다. 자, 여사건을 빼요. 지금 남자 중에서 3명을 뽑는 건데 남자 인원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남자 인원을 n명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남자 n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게 요게 이제 여사건의 경우의 수. 그럼 이제 요게 이제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그건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164라고. 자, 12C3 계산해 볼게요. 자, 12, 11, 10을 3일 6으로 나누면, 자, 요게 이제 220이야. 220에서 자, 164가 나오려면 뭐 220, 164 빼면 되죠. 그러면 56. 자, NC3 요 값이 56이 돼야 돼. 그렇게 되는 n 값을 이제 찾는 거죠. 자, NC3은 n부터 3개를 곱하죠. 자, 그것을 갖다가 자, 3패 6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이제 56. 자,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제 곱해 주시면 n부터 하나씩 빼가지고 3개를 곱한 건데, 자, 56이 뭐야? 56이 이게 87에 56이잖아. 6이 이제 여기 뒤로 와서 이제 곱해지면 876. 그게 이제 얘네들인 거지. 자,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 n은 자연수잖아. 연속하는 자연수의 곱이, 자, 따라서 비교해 보시면은 n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남자의 인원수를 물어봤으니까 요 n을 묻는 거였네. 그래서 답은 4번. 자,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문제인데, 자, 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1사분면에서 교점이 가져지도록, 자, 그래프를 그리면서 푸는 거죠. 자, 1사분면이 주인공이에요. 일단 확실한 걸 먼저 그리는 거죠. 시작점을 먼저 찾아보면 1,6 자, 여기가 이제 시작점 해서 왼쪽,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y축에 걸리니까 y 절편 확인해 볼까? x가 빵 집어넣으면 3이네. 그래서 그래프는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자,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자, 좀 애매하게 그렸어. 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교점이 제 2, 4분면에 생기니까 안 돼요. 자, 여기 0,3, 즉 y축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우리는 좌표축은 4분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y축에서 만나는 건 어느 4분면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 요거보다는 위로 그려지면 돼. 그럼 결국 얘는 뭐 하의 경계가 되는 거지. 여기 y축에서 만날 때보다 위로 이제 그려지면 그게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교점이 생기는데 그 교점의 위치가 제 1사분면. 자, 해서 결국은 지금 내가 얘기해야 되는 게 K 값인데 K 값이 지금 내가 찾는 그 직선의 Y 절편이야. 그러니까 3보다 크면 되는 거지. 3보다 크면 돼. 자, 그러다가 근데 무리함수가 계속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여기 뭔데? 1,6. 자, 해서 이 직선이 1,6 지날 때 그때 y 절편까지. 그러니까 얘는 안 들어가지만 얘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6을 갖다 대입하면 7이네. 그래서 7은 포함. 자, 문제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이니까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네요. 자, 이렇게 더하면 11, 이렇게 더하면 11 해서 토탈 22. 자, 총 합은 22, 답은 3번입니다. 자, 색칠하기 문제인데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요. 지금 4개의 서로 다른 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색은 6가지인데 근데 또 칠하는 거는 3가지 색만 쓴다는 얘기죠. 일단 색깔부터 고를까? 자, 6개의 색 중에 칠할 색을 갖다가 일단은 고르기만 해. 그러면 조합이지. 그래서 이제 색은 3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4군데의 땅을 갖다가 변으로 인접하는 뭐 이런 땅들은 서로 다르게 칠해야 돼. 자, 그러면 같은 색이 칠해지는 땅이 2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색은 3개인데 땅은 4개. 그러면은 2개의 땅에는 1개의 색이 칠해져야 돼.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자, 해서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그 땅을 갖다가 고르는 게 2가지. 자, 해서 뭐 그 둘 중에 골라진 것을 갖다가 얘라고 하죠. 자, 해서 여기에는 이제 같은 색이 칠해질 거야. 자, 끝났죠? 자, 그러면 같은 영역으로 보시고 영역이 얘네들하고 요거 해서 3개. 아까 골라진 색 3개. 해서 얘네들 갖다가 짝을 지어주는 건데 짝 지어주는 건 순열이죠. 그래서 3대3 짝짓기 3팩토리얼. 자, 해서 계산을 하시면 요게 이제 20. 2 곱하기 6. 그러면 40 곱하기 6이니까 240. 그러면 답은 2번. 지금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자, 근데 이제 13번부터 16번 마지막 그 객관식 네 문제가 그 앞에 문제라고 난이도 차이가 아주 심각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문제는 이제 변별력 문제들인데 쉽지 않아요. 자, 13번. 이 문제는 일단은 그 기반을 여기 보시면 어쨌든 내가 뭐 결정해야 되는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역함수 존재한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기반은 1대1 대응이 되도록 gx를 갖다가 결정하는 거야. 1대1 대응.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한 7, 8년? 한 6, 7년? 그 정도 됐는데 처음 났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처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그 연습할 기회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준킬러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요거는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자, 잘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면서 푸는 거예요. 자, 확실한 것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마이너스 2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는 이제 이차함수의 일부가 그려질 건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근데 지금 보면은 이차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자, 뭐야? 대칭축이 x는 2네요. 근데 우리는 이제 2부터 대칭축이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마이너스 2부터 그리는 거니까 얘가 그려지는 거지. 마이너스 2부터 해가지고 뭐 1까지 해당되는 얘가 그려지는 건데 지금 A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뭐 A가 좀 6보다 크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겠고, 뭐 6이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고, 6보다 작으면 뭐 이렇게 그려지고. 자, 1보다 클 때, 그때는 이제 fx는 여기 있는데 뭐야? 몰라. 자, 해서 아래 조건을 갖다 더 읽어보면 1보다 큰 x에 대해서 자, 다음 만족한다 했는데 막 절대값 써가지고 어려워 보이지만 요게 이제 먼저 처리가 되죠. 왜? x가 1보다 클 때잖아. 그러니까 요거 양수인 거지. 그래서 이제 얘는 절대값을 그냥 치워도 돼요. 그래서 x 빼기 1 절대값 gx 플러스 3 그게 이제 4.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나누고 자, 절대값을 치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겠죠? 해서 gx가 자, 나누고 플러스인 것에 3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x 빼기 1 분의 4 빼기 3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자, 또는 gx가 얘가 이제 자, 나누고 절대값을 치울 때 얘가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 그러면 x 빼기 1분의 4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x 값이 1보다 클 때고 gx가 1보다 클 때는 그게 fx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 1보다 큰 때의 해당되는 gx 그게 이제 fx인데 얘가 fx.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게 이제 fx. 자, 뭐 그렇다는 얘기죠. 자, fx 다시 한번 볼까? x 빼기 1 분의 k 더하기 p인데 지금 fx가 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가만 보니까 b는 알아. b는 이제 알았어. b는 마이너스 3이야. 즉 k 값이 4냐 마이너스 4냐 이제 요게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얘네들 갖다 이제 결정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 확인해 봐야 돼. 자, 4인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점근선이 x는 1 그리고 점근선 y는 마이너스 3. 자, 얘는 양수니까 어떻게 되죠? 점근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건데 우리는 지금 1보다 클 때니까 1보다 큰 곳에서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1보다 클 때 자, 이렇게 그려지고 자, 해당되는 x값에서만 이제 얘를 갖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그리면서 얘는 이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6보다 큰 y에 대응하는 x값이 몇 개 있어. 이렇게 두 개가 돼버리잖아.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죠. 해서 요거는 아니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치우고 둘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얘가 이제 맞는 거죠. 자, 해서 얘는 자 음수니까 점근선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는데 우리는 1보다 큰 영역에서만 그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점근선을 가지고 그래프를 적당히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해서 지금 gx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정의가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만 이제 우리가 결정하면 되겠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 문제가 뭐라고?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라고. 자, 지금 보시면 치역이 실수 전체인데 지금 그려져 있는 그래프에서 치역을 확인해 보면 6보다 큰 y는 자,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은 y 값들도 치역으로 결정이 됐어. 1대1 대응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6보다 큰 거는 더 대응이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건 더 대응이 되면 안 되고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이 모두 한 번씩 대응이 되면 되는 거지. 자, 아까 이거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지? 자, 여기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인 곳에 꼭지점이 찍혀가지고 이렇게 증가하는 곡선으로 그려질 건데 지금 마이너스 3부터 6까지가 채워져야 되잖아. 자, 해서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이때 함수값이 자, y값이 마이너스 3이어서 쭉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여기 1일 때 정확하게 얼마? 6이 되면 이제 마이너스 3부터 6까지의 이제 y값이 채워져가지고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자, 해서 여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에서 요 해당되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꼭지점이 여기 꼭지점이잖아. 아까 여기가 대칭축이었으니까 여기가 꼭지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지금 표준형이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요 점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자, 뭐 문제는 풀렸어요. 뭐 1,6 대입하면 성립할 겁니다. 자, 뺐고 자, 우리는 a 더하기 p 빼기 k를 갖다가 대답해야 되는데 a는 마이너스 3. 자, 요게 b였어요. b 마이너스 3. 자, k는 자, 양수일 때 안 됐고 자, 요거 마이너스 4일 때 됐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4를 갖다 빼면은 플러스 4. 마이너스 속에서 4를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2. 그럼 답은 2번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지금 이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도 되게 힘든 문제예요. 자, 요거 하나 틀려도 다른 거 다 맞으면 1등급이에요. 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학습에서는 이것을 정말 제대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아닌 것 같거든. 나중에 이제 수학 2 그 미분 활용 쪽에 그래프 추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그 이런 훈련을 갖다 할 수 있는 건데 자, 쉽지 않아요. 자, 해서 이 문제는 한번 두고 한번 연습을 갖다가 하면 어쨌든 나중에 그 상위 학년에 가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갖다가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자, 볼게요. 지금 A를 정확하게 안 줬는데 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참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는 있겠다. 자, 얘를 그려보면 점근선 X는 1, 점근선 Y는 2. 자, A가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양수잖아. 요게 이제 표현이 표준형이고 해서 그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위에 그리고 왼쪽 아래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자, 유리함수인 거고 자, 얘는 이제 이차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R을 모르긴 포물선인데 대칭성에 의해서 0과 A의 가운데 그래서 X는 2분의 A를 축으로 가지는 이차함수. 그래서 어딘가에 A가 있어가지고 뭐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A 포함해서 왼쪽으로는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요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을 또 만족을 해야 돼. 자,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0 이하인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x는 0 이하인 모든 실수니까 0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한 함수값 몽땅. 근데 그 값들이 얘는 뭐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으로서 결정이 되는 상수지 상수. 그러니까 얼마. 그러니까 함수값들이 얼마 이상이다. 이 얼마가 뭐란 얘기야? 최소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현의 뉘앙스가 얘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부등호가 방향이 바뀌면 그때는 이제 최대값이겠지. 자, 해서 0 이하인 x에서는 자,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져야 된다. 자, 거기에 다시 막 또 저런 표현이 있습니다. 방정식인데, 자, 지금 뭐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려야 돼. 조건에 맞게끔 그려내야 돼. 근데 그렇게 뭐 또 K 값을 갖다 또 준 게 아니야. 자, 해서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막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자, 사실은 이게 좀 완전하게 문제를 갖다가 풀어내려면 케이스를 갖다가 또 나눠줘야 되는데 시험에서 절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큰일 나는 거죠. 자, 내가 이 문제를 갖다가 모든 상황을 잘 따져가지고 풀어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시험 망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차라리 그냥 안 푸는 게 낫습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를 갖다 연습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또 학교 내신이고, 자,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케이스가 사실은 있는데 A 값에 따라서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이제 왠지 얘였으면 싶은 그런 따지기 좋은 상황이 사실 답이 되기 마련이에요. 자, 그게 이제 뭐냐? 결국 일단 요거부터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에서 최소해야 되잖아.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1이니까 뭐 마이너스 1을 갖다 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 잡히고, 요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x값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결국은 얘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이 요 구간에 포함이 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지. 아! 생각해보세요. 어디였으면 좋겠어? 여기였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서의 올바른 자세는 당연히 얘를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따져봤을 때 이제 문제가 꿀렁꿀렁 이제 풀리면 기분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 풀렸어? 어쩔 수 없어. 그럼 넘어가야 돼.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맞는 거야. 자, 해서 일단은 요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갖다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겠어? A가 마이너스 2일 때예요. 자, 그러면 fx를 갖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x 빼기 1분의 3 더하기 2, 그 다음에 3x x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해서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를 경계로 해가지고 왼쪽에는 얘가 그려지는 거야. 자, 근데 쟤는 원래 점근선이 x는 1, y는 2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이쪽만 그려주시면 되겠죠. 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지는데, 자, 일단은 여기 마이너스 2까지만 얘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이 되네. 마이너스 2일 때 1이야. 자,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막으면 되고, 자, 요런 느낌으로 그려졌었던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뭐 원래 더 그려지는 건데 마이너스 얼마까지만? 2까지만. 원래는 이렇게 더 그려지는 건데 여기까지만. 자, 이제 갈아타는 거죠. 이제 요 이차함수로 갈아타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이네. 자, 그런데 지금 대칭축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해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0 넣었을 때 1. 자, 해서 이차함수를 갖다가 이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 이렇게 fx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 자, 저것을 갖다 조금 정리해보면 절대값이 k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k. 문제가 되게 안 친절해. 근데 당연히 유추할 수 있죠. 절대값이니까 어떤 만족하는 게 생성이 되려면 당연히 얘는 지금 이렇게 또 유일한 게 아니라 3개니까 당연히 이게 음수는 절대 아니고 절대값이니까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개가 나오려면 기껏해야 2차니까 어쨌든 이 k는 0도 아니네. 그러니까 k는 양수일 거야. 자, k는 조금만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 k는 양수일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fx가 1 빼기 k 또는 fx가 1 더하기 k 이렇게 됩니다. 이게 fx잖아. 얘를 갖다가 또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k만큼 아래로 k만큼 위로, 그러니까 k를 양수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k만큼 아래로 k만큼 위로 k만큼 위아래로 이제 자, 같은 간격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서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그 교점이 바로 자, 실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점이 3개가 나오게끔. 여기가 1이야. 자, 1보다 그러니까 k를 갖다가 자, 조금 작은 값이라고 해서 자, 1보다 살짝 위로 아래로 선을 그으면 자, 지저분해지니까 긋진 않을게요. 자, 생각해봐. 위에다가 아래다가 같은 간격으로 해서 위아래로 선 그으면은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가 생기죠. 그럼 합해서 4개가 돼. 우리는 몇 개가 돼야 돼? 3개. 3개가 돼야 돼. 3개. 자, 그리고 유리함수는 어떤 그 문제의 어떤 그 실마리가 문제의 어떤 포커스가 당연히 점근선에 맞춰지기 마련이에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자, 해서 여기 점근선 2. 그러니까 결국은 k가 1이면 1 더하기 k가 2가 되잖아. 자, 2가 되면 여기는 점근선이니까 교점이 없고 여기에서만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지. k가 1이면 얘는 빵이니까 여기 x축 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은 토탈 3개 만족을 한 거예요. 언제? k가 1일 때 만족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시면 자, k를 더 키웠을 때 자, 여기서는 교점이 생길 수가 없죠. 자, 여기에서 교점이 계속 한 개 생겨. 근데 이제 아래에서 교점이 2개가 생기면 만족을 하는 거니까 언제까지 2개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2였는데 마이너스 2일 때는 1개지. 그러니까 그 k 값이 여기 이렇게 그려질 때보다 k 값이 작으면 자, 위에서는 하나 생기고 아래에서는 2개가 생겨가지고 3개가 된다. 즉 이렇게 그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기 전까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때가 그때가 언제니? k가 3일 때지. 해서 k가 3이면 위로 3칸 아래로 3칸 해서 이렇게 그어지면 2개가 돼요. 자, 해서 k가 3보다는 작아야 그리고 아까 k가 1부터 됐었죠? 자, 해서 어쨌든 문제의 의도에 맞는 그러한 k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고 자, 다른 케이스를 갖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 끊기게 그려져요. 근데 이렇게 끊기게 그려지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렇게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로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그런 k 값이 이렇게 한 범위로 절대 표현이 되지가 않아. 끊어진다든지 어떤 범위가 저렇게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된다든지 그래요. 자, 아무튼 일단은 실제 수업이었으면 좀 더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 프리 영상을 찍는 거라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자, 해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니까 2알파 하면 2 더하기 3에서 5. 답은 5번. 다음 15번은
일단 요거 좀 눈여겨볼 필요 있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그 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연을 했었던 거라 꼭 같은 문제들이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문제가 자 앞으로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두 곡선의 관계를 갖다가 자 바로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야 돼. 자 얘네들 뭐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원점 대칭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친절한 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이 두 곡선의 관계를 원점 대칭을 몰랐어. 근데 이제 요 보기에서 확인케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가 얘네들이 원점 대칭이라는 게 포인트인데 만약에 기억이 없었으면은 조금 헤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굉장히 친절한 문제입니다. 자, 원점 대칭. 원점 대칭 뭐지요, 이거? 그 x의 부호, xy 부호가 다 바뀌는 거지. 그래서 원점 대칭인 관계의 함수들의 관계가 뭐 이런 거야. y는 fx가 있었어. y는 fx가 있었는데 그 다른 함수 뭐 gx가 fx의 원점 대칭이 이런 거야. x의 부호를 바꿨는데 그때 y의 부호도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y인데 마이너스 이쪽 넘기면 이쪽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거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 fx에 대하여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이게 바로 fx의 원점 대칭. 근데 뭐 이거는 뭐 서로 그런 거지. 서로 원점 대칭.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얘를 갖다가 fx라고 해가지고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ax가 되잖아.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갖다 곱했을 때 같은지 보면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플러스 3. 자, 마이너스 분배를 하시면 결국 루트 마이너스 ax 더하기 2a 빼기 3이 돼서 자, 확인되죠. 근데 이거 눈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얘네들 관계.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자, y의 부호가 다른 거. y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자, 우변 전체의 부호가 다른 거랑 같은 의미예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눈으로도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네들이 원점 대칭이라는 거. 거기서 가는 거고 자, 일단은 기억 맞는 거고 자, 니은인데 요거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막연하게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연립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판별시키고 싶죠? 자,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요거는 그래프를 자, 직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자,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2,3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이게 그 일단은 풀어보면 일단은 리부터 해볼게. 자, a가 0보다 크다라는 자, 그 가정하에 들어가면 자,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지. 뭐 더 밑으로 혹은 뭐 더 위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 자, 일단은 뭐 그냥 이 정도로만 일단 그려볼게. 자, 얘는 원점 대칭이잖아. 그래서 원점 대칭. 뭐 여기서 자, 뭐 여기서 이제 얘 함수식을 가지고 그릴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의 원점 대칭이니까 2,-3에서 자, 그런 거잖아. 둘이 분명히 원점 대칭인데 얘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얘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건데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 y 절편도 역시 어때야 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는 거지. y 절편끼리 당연히 원점에 대칭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근데 이것만 봐도 뭐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안 만날 수 있어. 자, 그러다가 얘가 요쯤 이렇게 내려오면 얘도 이제 요쯤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다가 다른 데 보지 마. 다른 데 보지 말고 y절편을 관찰해. 자, 얘네들끼리도 이 원점에 대칭이란 말이야. 결국은 이 두 y절편의 중점이 원점이야. 그러다가
얘가 슬슬슬슬 내려와.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얘는 슬슬슬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결국은 원점을 가운데 두고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면 결국은 언제? 여기 원점에서 처음으로 만나는데 이게 어떻게 만나겠어?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얘가 더 내려오고 그러면 얘는 더 올라가고 해서 이때는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직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니은을 해결하는 거지. 절대 이거 연립해서 판별식 하면 큰일 납니다. 자, 해서 원점 지날 때야.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원점 지날 때. 자, 뭘 가지고 풀어도 상관없어. 자, 그냥 요거 가지고 풀어볼게요. 자, 원점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2a 플러스 3. 그럼 루트 2a가 3이니까 2a가 9 해서 a는 2분의 9. a는 2분의 9.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자. 0보다 크면 두 곡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0보다 큰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는 확인했잖아. a가 2분의 9일 때야. a가 2분의 9일 때 그때 한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2분의 9보다 이게 이제 a를 양수로 가정했을 때 이 루트 하나 x에 곱해진 a가 양수일 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휘어짐이 크거든. 그래서 a 값이 클수록 점점 이렇게 얘를 갖다 그린다면 a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9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나. 그러니까 2분의 9일 때 만나고 2분의 9보다 더 커지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자, 해서 0보다 크다고 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다. 오케이. 자, 디귿 이어서 풀 수 있는 거죠. m은 이미 구했어. 처음으로 만날 때가 2분의 9일 때야. 자, 그러다가 별거 없어요. 자, 요 점이 얘를 갖다 그리는데 얘가 지금 요것의 시작점인 얘 이렇게 밑으로 그려진다고 쳐봐. 그럼 y절편. 그럼 얘는 y절편이 요 정도 치겠지 해서 얘는 어떻게 그려져?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자, 안 만나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만나는지 어렵지 않게 대칭이 아닌 것 같다. 자, 얘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어쨌든 안 만나. 그래서 만나는 마지막이 이제 서로의 시작점을 지날 때 얘가 이렇게 지나고 얘는 이렇게 지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만나는 게 결국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걸로 딱 끝나는 거네. 그래서 결국은 얘는 얘를 지나고 얘는 얘를 지나는. 그래서 대입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2,-3을 대입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은 2 들어갔을 때 2 들어가면은 2a 해서 4a 플러스 3. 그럼 루트 4a가 6이니까 루트 4a는 6이네. 그럼 얘가 36. 따라서 a는 9. 그러니까 요게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은 9. 그러면 최대값의 최소값 9를 2분의 9로 나누면 반절로 나누면 당연히 2인 거지. 3이 아니라 2다. 그래서 D것도 틀렸네요. 자, 해서 옳은 것은 기억만이니까 답은 1번. 이게 이제 가장 뒤에 있지만 이게 그래. 조금 이 문제에 관련되는 이론을 조금 잘 알고 있으면 또 되게 뒤에 계산은 조금 있지만 쉬워요. 방금 전에 문제 14번 문제보다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을 모르면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참고로 이차함수라고 했어. 최고차함계수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x 있으니까 y는 x하고 일치관계 생각하고 이런 순간 안녕이에요. 망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게 이제 배경이 되는 이론이 뭐냐? 이게 이제 두 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간 거죠. 함수 f가 두 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간 거지. 자, 이것을 만족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애초에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그게 아니라면 A가 자기 자신 A로 간 게 아니라 B로 갔어. 그러면 B가 A로 가주면 돼. 즉 A하고 B가 짝이 되어가지고 서로 대응을 하면은 두 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바로 자기 자신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둘을 갖다가 이제 같이 보는 거지. 요 x 값들은 두 번 만에 함수 f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k1, 2는 얘 아니면 얘란 얘기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두 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근데 바로 그냥 자기한테 가는 게 k하고 2래. 그러니까 k하고 2는 그냥 바로 자기 자신으로 간대.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1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 안 간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두 번에 자기 자신으로 가려면 요게 아니면 반드시 이거야 된다고. 둘이서 짝이 돼가지고 서로 대응을 해야 돼. 그 말은 마이너스 2는 1한테 1은 마이너스 2한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즉 지금 요러한 어떤 그 이론이 잘 정리가 돼 있다면 함수 f에 대해서, 그러니까 fk는 k고 f 또 누구니? 2 f2는 2고, 자 바로 자기 자신으로 가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짝이 돼서 f-2는 1 f1은 마이너스 2.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읽고 요것에 갖다 생각할 수 있으면 그냥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 자 해서 뭐 이런 문제였다. 자 요거 가지고 식을 갖다가 세팅을 먼저 하는 거죠.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fx는 최고차함계수 몰라 해서 a라고 일단 하고, 일단은 k하고 1을 근으로 가지는 2차식을 만들고, 2를 먼저 써줄까? 계산하기 편하게 x 빼기 2 x 빼기 k. 자 그런데 얘네들이 빵이 아니라 다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x를 써주셔야 돼. 자 요거 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팅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얘네들 대입하면 요 두 개의 뭐 미정계수 해결이 되겠죠. 자 얘를 갖다가 대입을 갖다 해봅시다. 자 일단은 뭐 마이너스 2부터 먼저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그게 이제 1. 자 그러면 8a 더하기 4ak 그게 이제 3. 자 요거 대입해 봅시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k 더하기 1 그것이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ak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를 갖다가 연립하면 되는 거지. 자 요거 4배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4ak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자 요거에서 요걸 갖다가 빼면 그러면 12a는 15가 되고, 따라서 a는 3, 42, 3, 55. 자 k는 뭐 이제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4분의 5 k는 마이너스 4분의 5 넘어와서 플러스 4분의 5, 3은 4분의 10이니까 7 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7. 자 해서 AK 구해줬고요. 자 F0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F0을 갖다가 일단 나타내 보면 F0은 빵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2K 2AK 빵 됐네요. 그러니까 결국 요 2AK 계산하기 F0이야. 그래서 A는 4분의 5 K는 마이너스 5분의 7. 그러면 마이너스 5 날라가고 2분의 7. 그럼 답은 1번. 함수 주어지고 역함수 값을 물어오면 그 역함수 함수 값은, 자, 요 x 값이 얘의 y 값이거든.
그래서 얘가 빵되는 x값을 얘기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는 이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1대1 함수거든. 자, 그래프가 그 주어진 구간에서 끊기지 않고 뭐 1대1 함수를 그려주면 그 양 끝점에서 최대 최소가 무조건 나옵니다. 자, 해서 빨리 대입을 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가장 위에 있는 점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푸셔도 되지만 그래프 그릴 시간도 없어요. 해서 작은 게 최소값이고 큰 게 최대값이야.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3이 답이 되겠어요. 자, 19번 역함수 구하는 뭐 그냥 기본 문제. 자, fx가 y의 이름이잖아. 그 역함수는 x랑 y를 바꾸면 되는 거죠. 해서 x는 루트 2y 빼기 3. 자, 해서 요 y가 바로 이제 역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곱하시면 x제곱은 2y 빼기 4가 되고, 따라서 y 요게 이제 2분의 1 x제곱 더하기 뭐 2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바로 f 인버스 x라고. 자, 우리가 이제 정의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을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또 친절하게 x의 범위 쓰라고 했어요. 그 역함수의 x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는 원래 함수의 치역의 범위, 자, y의 범위죠. 요게 이제 어떤 점? 2,0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려지니까, 자, y 값이 어때? 0 이상이지. 자, 원래 함수의 치역이 0 이상이면 역함수의 정의역이 그대로. 자,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A부터 E까지 5개의 문자를 1번 나열하는 거죠. 자, 순열의 문제인데, 근데 조건을 보면 A의 바로 다음 자리에는 B만 못 온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 다음에 B가 오는 게 구하는 게 쉽겠어? B가 안 오는 게 구하는 게 쉽겠어? 당연히 B가 오는 게 구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다음 조건을 보면, 자, B 다음에 C가 올 수 없다? C가 오면 편한데 C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두 조건 둘 다 이게 반대되는 상황이 쉬운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여사건을 이용. 자, 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구하려고 했을 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근데 이게 이제 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정리하면 또 계산하기가 좋아. 지금 어쨌든 A 다음에 B가 오는 게 편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 그것을 갖다가 뭐 표현해보면 뭐 이런 거지. A 다음에 B. A 다음 B가 오는 이러한 사건을 갖다가 얘를 갖다 사건 M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B 다음에 C가 오는 것을 갖다가 사건 N 사건이라고 할게. 참고로 지금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 경우의 수를 확장해서 확통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집합하고 똑같아. 즉 경우의 수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해당 사건이 있잖아. 그러면 그 사건을 집합으로, 그 사건에 해당되는 그 각각의 결과를 갖다가 집합으로 만들면 사건하고 집합이 이제 어떻게 같은 책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면 되는 거고. 자, 해서 그렇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리듯이 경우의 수를 갖다 세려 볼 거야.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자, 어떤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야? 지금 A 다음에 B가 오는 게 M이잖아. 오지 않는 것은 M의 여집합?
여사건, 여집합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얘를 묻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해? 얘는 어떻게 구해? 뭐 전체 집합을 갖다 S라고 할게. S는 전체. 요거에서 자, 이 전체를 왜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생각하면은 M 합집합 N 이거에 뭐야? 여집합이잖아. 자, 합집합을 그냥 이거 하나의 집합처럼 생각을 하시면 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의 여집합 M 합집합 N의 여집합이니까 M 합집합 N 얘를 갖다가 빼주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 자, 이것을 따로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나? 각각을 더하고 교집합을 갖다가 어떻게 빼잖아요. 자, 지금부터 뭐 어쨌든 이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게 쉬워서 정리가 됐고, 요거 계산은 굉장히 쉬워요. 자, M 사건이 뭔데? M 사건. 그러니까 지금 이 5개의 문자를 일로 나열하는데 A 다음에 B가 오는 거. 그러면 A 다음에 B 얘네들 붙어 있는 거잖아. 묶어버려. 근데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이웃할 때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 계산하는데 지금은 바꾸면 안 돼. 왜? 순서가 A 다음 B잖아.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A 다음에 B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되 얘네들의 순서는 정해져 있어. 바꾸면 안 돼. 그래서 그냥 하나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그냥. A, B를 그냥 하나로 처리하시고 4개로 보셔서 순열이죠. 마찬가지야. 지금 요 N 사건 같은 경우에 B 다음에 C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B하고 C는 붙어있을 때 순서가 B, C로 정해져 있어. 자리 바꾸는 거 아니야. 그래서 B, C 그냥 묶기만 해야 돼. 그러면 4팩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건 뭐니? A 다음에 P 다음에 C. 결국은 얘네들의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지. A, B, C 순서 정해져 있어.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면 안 돼. A, B, C 묶고 나머지 D, E 해서 3명으로 처리. 해서 3팩. 그러면 요게 이제 24 빼기 6. 그러면 48 빼기 6이니까 42. 자, 뭐 전체는 되게 쉽죠. 5개의 문자를 순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빼기 42. 자, 5팩토리얼이 120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78.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점을 이제 격차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격차점 관련한 문제를 갖다 풀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뭐 대다수가 어려운 문제들이 마련인데,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격차점 관련한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는 시도만 하시면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는 시도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3개의 곡선, 뭐 직선, 얘네들로 둘러싸인 영역, 내부, 그 다음에 경계까지 경계 포함, 문제 잘 읽으셔야 돼. 자,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점들을 찾았을 때 2개 이상 9개 이하가 될 수 있는 요 n이 될 수 있는 값들을 갖다 찾으라는 거지. 자, 자연수의 N값. 당연히 1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서두에 쉽다고 한 게 1하고 2, 3, 뭐 3도 확인 안 해도 돼. 1, 2 확인하는 순간 끝. 그래서 답은 3 그렇게 되더라고. 자, 일단은 확실한 걸 먼저 그립니다. 확실한 것을 먼저 그려요. y는 2. 얘가 제일 쉽지. 그 다음에 3 루트 x. x가 1일 때 3이야. 어차피 우리는 이제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것만 찾는 거니까 일단 지금 3 되는 거 찾았잖아. 이제 그 다음 4 되는 거, 5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4 되는 것은 얘가 3분의 4, 9분의 16. 9분의 16은 2보다 좀 작아. 그래서 9분의 16일 때 4. 그리고
4가 될 때, 5가 될 때는 3분의 5, 9분의 25. 9분의 25는 3보다 작아. 그래서 그때 5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4가 되면은 얘가 2가 돼서 6이 되죠. 뭐 사실상 뭐 요 정도만 해도 뭐 풀리는 것 같아. 자, 해서 뭐 얘는 뭐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자, 후보가 되는 점들만 일단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은 x, y가 다 자연수여야 되고, 자, 요 그래프 위의 점들도 포함이 돼. 그러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n이 1일 때만 생각해봐도 여기, 그리고 뭐 x가 2.5일 때 2가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면서 그 둘러싸인 영역은 뭐 어쨌든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둘러싸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자, 아무튼 뭐 그래. 자, 해서 이제 어쨌든 여기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그려지겠지. 해서 후보가 되는 점들부터 표시해봐. 그러면 요 점, 그리고 요 점, x좌표, y좌표가 다 자연수인 점. 후보가 될 수 있는 점들만 표시를 하세요. 자, 이거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싱겁게 끝나. 엄청 싱겁게 끝난다. 그러니까 개수를 갖다가 좀 적당히 키워가지고 냈으면 좀 어려워질 수 있었을 건데. 자, n이 1일 때 그러면 지금 마지막 표현되지 않은 게 뭐 이렇게 돼요. y는 x분의 5. 이게 n이 1일 때 y는 x분의 5 그리면 돼. x가 1일 때 5, x가 1일 때 5, x가 뭐 y가 2가 될 때가 2.5거든. x가 2.5일 때 2야. 뭐 그리고 얘가 뭐 3이 될 때는 뭐 얼마겠니? 3분의 5일 때겠지. 3분의 5일 때 그때 이제 3이 되는 거고, 뭐 4분의 5일 때 4가 되고 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자, 요거 포함해서 밑으로 그려지는 거잖아. 둘러싸인 부분이. 해서 몇 개? 3개. 자, 문제는 2개 이상 9개 이하니까 성립하는 거죠. 자, n이 2일 때 그 y는 x분의 10인데 뭐 1일 때 뭐 10, 7, 8, 9, 10 2 넣었을 때 5, 뭐 3 넣었을 때 3. 얼마, 4 넣었을 때 2.5, 5 넣었을 때가 2거든. 해서 얘는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거 요거 있고, 그리고 둘러싸인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요 왼쪽 아래에 있는 노란 아까 후보 들어있는 거 싹 다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문제는 9개까지였으니까 얘도 되는 거지. 더 이상 할 필요 있나? 없지? 더 위로 그려진다니까? 그럼 당연히 추가가 될 수밖에 없어. 자, 해서 자, 9개까지라고 했으니까 성립하는 자연수에는 이 2개밖에 없어요. 자, 합을 문제에서 묻는 거였으니까 답은 3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